합시다. 지수 로그 함수라는 단원이에요. 사용 로그는 우리가 하지 않는다 했었지, 그치? 4단원으로 넘어가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프니까 앞에보다는 훨씬 이해가 잘 될 거고 재밌을 거예요.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우리가 지수 함수라고 하면 아까도 살짝 설명했지만 지수가 정의역으로 잡혀 있는 함수라고 해요. 그럼 우리가 폼 자체가 y는 a의 x 제곱 형태의 그래프를 취할 건데 알다시피 이 x에다가 이걸 정의역으로 잡고요. 그죠? 여기다가 실수 전체를 넣을 거예요. 실수 값들을 대입하겠죠. 그래야 우리가 그래프라는 실수축에다가 하나씩 대응시켜서 그래프를 그릴 거니까. 맞죠? 그러면 우리가 지수 자리에다가는 음수를 넣어도 되고 마음껏 넣어도 돼요. 실수지수로 확장시켰으니까. 단 그러려면 조건이 있었지. 뭐였냐면 밑이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맞죠? 이해되죠? 마이너스 2의 4분의 1제곱은 없어요. 맞죠? 4번 거듭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수는 없을 거니까. 그런 숫자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쓰고자 하는 밑은 양수만 쓸 수 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A라는 녀석이 양수만 쓸 수 있는데 A에 1도 쓰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A가 1이면 Y는 1의 X제곱이지, 그치? 그럼 X에다가 어떤 수를 대입해도 치역인 Y는 1밖에 안 나오죠. 이런 함수를 우리 상수함수라고 배웠죠. 정의역에 어떤 수를 집어넣어도 하나의 값으로 몰빵돼서 나오는 느낌이 될 거니까. 될까? 그럼 그거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자 하는 지수함수와 성질이 다른 거지, 그치? 그러니까 A에 1을 쓰지 않는다. 그럼 이 말을 들으면 내가 알고 있는 밑은 사실상 양수인데 0과 1 사이에 있는 수들과 그리고 1보다 큰 수들의 범위로 나누어서 각각의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려서 볼 거다라는 어떤 규칙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1을 경계로 0 큰 수들로 배정될 거니까. 그치? 우리가 다룰 건 이 두 범위에 따른 지수함수 그래프를 그려보고 그래프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도 볼 거라는 걸 알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선생님이 아까도 말했지만 정의역이 실수 전체로 잡혀있지. 그치? 그러면 치역은 어떻게 나올까요, 여러분들? 밑이 양수잖아요. 양수를 실수 제곱하면 항상 뭐가 나오죠? 양수 나오죠, 그죠? 지수 자리에 음수를 넣는다는 건 역수 개념일 거니까 양수를 거듭 제곱해서 역수를 시켜도 양수잖아, 그렇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치역은 양수만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 그죠? 이해될까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원하는 지수함수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보고 있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러면 정의역이 실수고 치역이 양수니까 그래프를 그리면 x축 아래로는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을 거고 실수 전체니까 이렇게 1사분면과 2사분면의 그래프가 그려지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치? 맞죠? 그리고 변화가 되는 건 a예요. x는 변수니까 막 넣을 거고요. a는 고정시킬 거야, 그치? 근데 내가 a에다가 1을 넣든 1을 쓸 수 없지. 3을 넣든 5를 넣든 7을 넣든 2분의 1을 넣든 3분의 1을 넣든 5분의 7을 넣든 그 값이 x,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지나는 정점이 있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함수에 a와 관계없이 항상 같은 값이 나오는 점이 뭐가 있을까요? 정점. 이 밑이 상관없으려면 x에 어떤 수를 넣었을 때일까요? 0일 때죠. 모든 수의 0제곱은 몇이니까? 모든 수의 0제곱은 0이에요? 1이지, 그치? 그래서 정점이라는 건 뭐야? 이 a가 이 사이에 있는 어떤 수든 1보다 크든 항상 x에 0을 대입해주면 y가 1이 나온다는 사실도 알아야 돼요. 괜찮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두 개의 점만 좀 더 쓸 건데 뭐가 있냐면 x에다가 1을 대입하면 항상 1을 대입하면 밑이 나와요. 맞죠?
그러니까 1을 대입하면 밑이 나올 거라는 거 대응해서, 그지?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항상 뭐 나와? 밑에 마이너스 1제곱 거니까 a의 역수가 나온다는 개념도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을까요? 이해되죠? 자, 그래서 쌤이 오늘 하는 패턴은 뭐냐면 지수함수를 0과 1 사이 그리고 1보다 큰 범위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특징을 찾고요. 그 특징을 찾은 상태에서 평행이동 해보고 대칭이동 해보고 선대칭도 해볼 거예요. 그쵸?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는 단원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지수와 로그는 사실 어때요? 연관성이 있다라고 배웠지. 로그가 실수 지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었을 거니까.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이 그래프 사이에도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괜찮죠? 될까? 그럼 이제 밑을 잡아서 문제를 풀 건데, 자, y는 a의 x 그래프를 그릴 건데 일단 첫 번째는 a가 1보다 클 때부터 문제를 볼게. 그러면 y는 2의 x 그래프가 있겠지, 그치? 그럼 이 그래프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점 0,1을 지난다라는 사실을 알고요. 1을 대입하면 밑이 나올 거니까 2가 나온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리고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2의 역수가 나올 거니까 괜찮아요? 2분의 1이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좌표가 이런 식으로 좌표가 찍혔는데 x를 하나씩 키워 나갈 때마다 잘 봐. 지수함수의 특징이야. x를 1일 때 2치 나왔고 2를 넣어주면 2의 제곱이 나올 거니까 2배. 3을 넣어주면 뭐나? 2배인데 그러죠? 3배가 되겠지, 그치? 그치? 그럼 내가 원하는 값이 2, 4, 8로 값이 기존에 있던 값 x를 한 칸씩 증가시킬 때마다 y의 함수값이 2배 또 2배로 늘고 있다는 느낌이 되겠지, 그치? 돼요? 그러면 2로 늘리면 2의 2배인 4가 나올 거고 3으로 늘리면 8로 올라가겠지, 그치? 그리고 한 칸씩 x값을 1씩 줄이면 그 값을 정확히 절반으로 줄이고 있다는 느낌을 갈 수 있지, 그치? 그 한마디로 x가 증가할 때 y도 증가하고요. x가 감소할 때 y도 감소한다는 느낌을 받아요. 오케이? 맞죠? 내가 돈을 만약에 1,000만 원을 갖고 있어. 그럼 내가 이렇게 하루를 전으로 갈 때마다 그 금액이 반으로 준다면, 오케이? 그러면 그 금액이 점점 반토막씩 줄겠죠. 그럼 이 금액이 내가 한 1,000일이 지났어. 그럼 나한테 얼마 있을까? 엄청 작은 금액이 있겠지, 그치? 근데 그 금액이 0이 될 수 있을까? 절대 0이 될 수는 없겠지. 내가 원하는 말은 그 이후에도 반토막씩 쭉 잘라지더라지만 그 값이 점점 0에 가까워지겠지만 0과 만나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이 y는 2의 x 그래프를 그려주면 다음 같은 형태를 취하는데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x에 어떠한 음수를 집어넣어도 그 값의 거듭제곱의 역수가 나올 거니까 x축과 점점 가까워지지만 절대 만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치? 그죠? 이걸 우리가 그 유리함수를 배울 때 생각했던 선이 있어요. 뭐죠? 점점 근접하지만 만나지 않는 선을 뭐랬지? 점근선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럴까요? 그럼 여기서는 이 x축이 점근선이죠. 괜찮아요? 그래서 점근선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점근선이 뭐야? y는 0이라는 x축이라는 선이 점근선이 된다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그리고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 형태를 취하고 있긴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증가함수다라는 것도 확인할 수 있겠지, 그죠? 오케이?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 쌤이 너희한테 또 하나 y는 밑을 키웠어. 3의 x 그래프를 했어. 그럼 이 그래프도 항상 고정된 정점, 이 점을 똑같이 지랄 거야. 0,1을 그리고 x에 1을 넣어주면 3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3분의 1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그럼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점근선을 똑같이 나오겠지만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나올 거라고 확인할 수 있지, 그치? 그럼 이 두 개 그래프의 특징을 보면 0보다 클 때에는
y는 밑이 큰 수가 더 큰 함수값을 뱉어내지만 0보다 작은 수, 음수를 집어넣었을 때는 뭐가 돼요? 밑이 더 작은 수가 더 큰 값을 낼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 수 있겠지, 그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정점을 대칭으로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의 성질이 살짝 대소관계가 바뀔 수 있다는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그 부분까지 인지했으면 좋겠다고요. 괜찮을까요? 이해되죠? 자, 지수함수예요. 밑이 1보다 큰 그래프를 먼저 그려봤어. 그래프는 다음과 같이 점근선을 같이 공유해요. Y축, 점점 X축에 가까워지지만 만나는 점근선이 있어. 그리고 그래프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증가함수 형태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까지 봐주시면 되겠지, 그치? 괜찮죠? 그럼 두 번째는 당연히 A가 0과 1 사이에 있는 수일 때가 되겠지. 흔히 말하는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부터 그릴 거야. 해주면 똑같죠? 0,1이라는 점을 무조건 지나 1을 넣어주면 밑이 나와. 2분의 1.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2분의 1 역수인 2가 나와.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을까? 괜찮지? 그러면 2를 넣어주면 4분의 1. 반토막 작아진다 쓸 수 있지, 그치? 마이너스 2 넣어주면 역수의 제곱 4, 8. 오케이? 그럼 내가 원하는 그래프가 이런 식의 형태를 취하면서 점점 작아지지만 x축과 만나지 않더라 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 그치? 이게 y는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가 될 거고요. 그러면 y는 3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를 그려보라 한다면 똑같죠? 1을 넣어주면 3분의 1, 0을 넣어주면 똑같이 1,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3분의 1 역수 3이 나오겠죠. 괜찮을까? 그럼 그래프의 성질을 따라 그려주시면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바로 볼 수 있겠지, 그렇지? 그 왼쪽과 오른쪽 그래프를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방금 했던 말들을 살짝 변형해서 말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고 있지, 그렇지? 관계가 있다는 거 알 수 있어? 이 노란색 y는 2x 그래프와 이 y는 2분의 1 x 그래프 사이에 관계가 보일 거예요. 무슨 관계죠? 이 그래프를 어떻게 하면 이 그래프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요 y축을 대칭으로 그쵸 반전시켰다가 대칭 이동시켰다고 보는 거지, 그치? 선 대칭 이동시켰다고 보는 거지, 그치?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배웠냐면요 이렇게 배웠어요. 우리가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켰다라는 개념은 뭐냐면 뭐 대신? x 대신 뭘 대입을 했지? 마이너스 x를 합성시키기로 배웠지. 맞아요? 괜찮죠? 그러면 y는 2의 x 그래프가 있는데 얘를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했다 치면 y는 2의 마이너스 x로 되죠, 그렇죠? 그러니 2의 마이너스 1제곱, 즉 역수의 개념으로 바꿔주시면 우리가 방금 봤던 그래프의 형태를 취한다 볼 수 있겠지,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내가 지금 썼던 y가 1보다 큰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이 녀석의 역수 형태를 미치고 있는 그래프도 우리는 어떻게 그릴지 유추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너한테 y는 5의 x 그래프 그리라는 건 너무나 쉬워. 그냥 쭉 올라가는 느낌이 될 거야. 근데 y는 5분의 1의 x 그래프 그리면 뭐 그릴 수 있지, 그치? 근데 그 그래프가 y는 3분의 1의 x 그래프보다 더 y축이랑 붙는지 혹은 점근선 더 아래쪽에 깔렸는지 이런 그래프의 성질을 물었을 때 살짝 당황할 수 있잖아요, 그치? 근데 5분의 1의 x 그래프는 y는 5의 x 그래프가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뭐가 좀 더 y축과 가깝게 붙어있는지에 대한 개념도 잡힐 수 있겠지, 그치? 괜찮을까요? 이해돼요? 그래서 생각하는 건 밑이 1보다 큰데 1보다 큰 녀석들끼리의 관계도 알 수 있듯이 0과 1 사이에 있는 두 수의 관계도 파악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보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지금 원하는 지수함수는 끝이 났어요. y는 ax를 보고 양쪽 형태의 그래프를 다 그려봤어. 그리고 그 안에서도 값이 커지냐 작아지냐에 따라서 그래프가 대소공개가 어떻게 잡힐지도 이해하고 있는 상태야. 맞지? 그랬더니 추가되는 게 있어. 정역이 실수고 치역이 양수로 되어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는데 또 알게 된 게 뭐냐면 점근선이라는 게 있었단 말이야. 점근선. 점근선은 x축, y는 0이라는 선이 된다 라고 볼 수 있겠지, 그치?
그럼 이게 우리가 배운 지수함수의 끝이에요. 맞나요? 다 배운 거 맞아요? 다 배웠잖아요 지금. 그럼 쌤이 원하는 건 지수함수를 이제 여러분들은 그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지수함수를 우리가 이제 평행이동도 시키고 할 거 아니야. 내가 y는 2의 x 그래프 주고 나서요. 얘는 x축의 방향으로 3,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시키세요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뭐를 대답할 거예요? 평행 이동과 대칭 이동을 우리가 함수에서 배웠잖아요. 공수에서 그렇지? 그걸 배운 이유가 뭐냐면 그래프가 똑같은 모양인데 이동만 하는 거니까 합동인 그래프를 그리는 느낌이 되는 거잖아. 그걸 그래서 우리 그래프 해석을 하고 문제를 풀지 않습니까? 맞죠? 이 혈당 스파이크들 진짜 너무하네 진짜. x축으로 3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우리는 이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하겠어? x 대신 뭘 대입해? x 마이너스 3을 대입하기로 했잖아. y 대신 뭘 대입해? y축으로 마이너스 2면 y 플러스 2를 대입하기로 한 거잖아. 그치? 그래서 변형시켜준 식이 y 플러스 2는 2에 x 마이너스 3제곱 썼잖아. 그래서 이걸 변형하더니 y는 2의 x 마이너스 3제곱 마이너스 2 형태로 변형되더라 라고 우리가 이렇게 배운 거잖아요. 맞죠? 이돼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아니까 그 그래프를 평행이동한 그래프도 그릴 수 있다는 걸 볼 수 있지. 그치? 맞아? 자, 우리가 알고 있던 기본 그래프의 정점이 뭐였어요? 지수를 0으로 만든다. 뭐라고? 지수를 0으로 만들 때 밑에 관계없이 정점을 찍힌다. 맞지? 오케이? 그럼 얘는 뭐야? 0,1 보이죠? 그죠? 이돼요? 그럼 이 정점도 똑같이 평행 이동했을 거니까 정점도 이동됐지. 맞아? 어디로 이동했어? x축으로 3, y축으로 마이너스 2, 오른쪽으로 3칸, 아래로 2칸 내려왔겠지, 그치? 그럼 어디로 갔어? 3, 마이너스 1로 이동했겠지, 그치? 이돼요? 그리고 그 점 기점으로 그래프 대형이 똑같이 그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인정하잖아. 맞아요? 얘를 보면 얘의 점점이 뭐야 물어보면 얘가 0이야. 지수가 0 이렇게 나와. 맞지? 그 x가 3인 거 보이지? 그럼 항상 얘는 1이 되지. 2의 0제곱일 거니까 1에서 마이너스 빼면 마이너스 나오지. 그치? 점점을 잡는 거 어렵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괜찮죠?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라고 한다면 원래는 0,1을 지나면서 1을 넣어주면 밑이 나오고 마이너스를 넣어주면 역수가 나오는 점근선이 x축으로 잡혀있던 그 그래프를 그려서 봤는데 이 점점이 x축으로 3칸 y축으로 마이너스 2칸 이동하면 이 점으로 이동할 거고 기존에 있던 점근선은 y는 0이었는데 x축으로 평행 이동할 때는 점근선의 변화가 없잖아. 그치? 근데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했을 거니까 이 점점보다 항상 아래쪽 한 칸으로 깔려 나오겠지. 그치? 괜찮아요? y는 마이너스 2 흔히 말하는 상수값 요게 내가 원하는 점근선으로 표현될 수밖에 없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래프를 찍을 때 봐봐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의 성질이 이 점점 비점으로 좀 급격하게 커지는 느낌. 그러면 이 점에서부터 쭉 커질 거고 이 점 아래쪽은 어떻게 돼? 반토막식 점점 역수 개념이 될 거니까 형태가 살짝 천천히 증가하는 느낌으로 그려지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뭐야 똑같은 거네? 괜찮아요? 필요 없어서 미안해.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건 여기 이 부분과 여기 이 부분이 합동이고 여기 이 부분과 여기 이 부분이 합동의 형태를 취하는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 있겠죠. 그렇죠? 괜찮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형태를 봤을 때 해석할 수 있도록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 얘를 봤을 때 얘는 y는 2의 x 그래프를 x축으로 2, 3,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겠구나. 그럼 점근선이 이동하겠구나.
정근선은 얘는 변화가 없어. y는 0이야. 근데 아래로 각축까지 되었을 거니까 정근선은 y는 마이너스 2가 될 것이다. 여기까지. 오케이? 저 아무 관심 없다는 저 표정들 진짜 너희들 진짜 낮에 하면 낮에 하다가 졸리고 오후에 하면 오후에 하다가 졸리고 늦은 저녁에 하면 늦은 저녁이라 졸리고 이른 아침에 하면 이른 아침이라 졸리고 너무들 하네. 자 지금 평행이동 했지. 그럼 그 다음에 할 게 뭐야? 또 합동이 나오는 게 선대칭 있었지. 그치? 그러니까 아까 전에 쌤이 했던 게 뭐였냐면 야 x축에 대해서 혹은 y축에 대해서 혹은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하면 그 그래프도 합동이라 했었어. 모양을 똑같이 공유하는 거지. 그치? 뒤집어지긴 하겠지만 그죠? x축에 대칭 이동하면 우리가 어떻게 박선시켰죠? 공수기 배웠지 너희들? 뭐야? x축에 대칭 이동한 그래프 x축에 대칭 이동한 그래프 얘를 그리는 게 이제 얘를 그릴 거 아니야.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 함수값이 서로 반대로 잡힐 거니까 뭐 대신 뭘 대입했어?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y 대신 마이너스 y를 대입하기로 했고 y축에 대칭 이동하면 다 그랬잖아. x 대신 마이너스 x를 대입하고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면 180도 회전하는 것은 뭐야? x 대신 마이너스 x를 y 대신 마이너스 y로 대입한다 라고 배웠어. 그렇지? 그러면 얘를 그릴 줄 알면 얘를 x축에 대칭 이동한 그래프도 그릴 수 있어야겠지. 돼요? 그럼 마이너스 y는 2의 x일 거니까 y는 마이너스 2의 x 그래프.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밑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으면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던 그래프를 x축에 대해서 대칭을 시켰다. x를 넣은 함수값에 마이너스가 붙을 거니까 원래 치역이 양수였던 걸 음수로 바꿨다. x축 아래로 그래프가 그려질 것이다. 아래로 볼록이었던 건 위로 볼록으로 바뀌겠구나. 이해돼요? 이런 형태를 취한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겠어요? 좋아요. 그리고 y축의 대칭이 되면 이 가운데 선을 대칭으로 그려질 거니까 아까 했던 거지, 그치? x 대신 마이너스를 대입해주면 y는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 그럼 얘는 2의 마이너스 제곱 2분의 1에 해당되는 그래프라는 것도 배웠고 그 그래프가 이 그래프와 연관성, 합동이다라는 개념을 잡았기 때문에 거지, 그치? 마지막 원점 대칭을 해주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밑과 지수 자리에 마이너스가 있다는 형태를 취한다면 원점 대칭 이동한 그래프일 수 있겠구나라는 하시면서 주어진 문제를 본다는 거야.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함수를 다룰 거 아니야. 그때 되게 생뚱맞은 두 함수가 있어. 근데 이 두 함수에 연관성이 있지 않을까? 합동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보는 거예요. 식을 정리했더니 형태가 똑같구나. 평행이동을 시켰구나. 대칭을 시켰구나. 그걸 파악할 수 있어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그렇지? 그 개념을 잡아서 보겠다라는 거고 여기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역함수 배웠나요? 너무합니다. 역함수 배웠다 빨리 얘기해줘. 역함수 어떻게 찾아요? 역함수. 역함수 뭐였어요? y는 x라는 이 기울기가 1로 되는 선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킨 함수를 역함수다라고 배웠을 거예요. 이걸 쓰는 방법은 x 대신 y 대신 x를 넣어서 정역과 치역 위치를 아예 바꾸는 거지, 그렇지? 역함수는 뭐였어? 원래 x에 수를 넣어서 y를 뱉어냈다면 y에 수를 넣어서 x를 뱉어내는 형태를 취하겠다고 보는 거였지. 그래서 쌤이 원하는 건 얘를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시키면 x는 뭐가 돼요? 2의 y제곱이라는 그래프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그리려면 y는 꼴로 바꿔야 되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얘를 y는 꼴로 바꾸려고 로그의 정의를 이용하면 y는 로그 2의
x라는 그래프가 나오죠, 그렇죠? 이게 로그 함수가 되는 거예요. 돼요? 다시 말하면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는 밑을 똑같이 공유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함수는 지수 자체가 정의역이었다면 로그 함수는 진수값에 실수를 집어넣겠다는 거야. 그치? 근데 우리 진수 조건을 알죠? 양수만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로그 함수는 정의역이 제한되어 있는데 그 결과값인 y는 뭐야? 지수야. 그러니까 실수 전체가 나오죠. 이돼요?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다루려고 써보니까 이 두 녀석의 관계가 아주 웃기다는 거지. 로그 A의 X 그래프가 로그함수다라고 배울 건데 이 개념이 이 그래프를 X 대신 Y, Y 대신 X를 대입한 식과 동일하다는 개념을 받았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이 두 녀석이 서로 역함수의 관계다. 이 개념을 적용시켜서 두 그래프를 함께 배우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밑이 또 똑같아. 밑이 양수고 밑에 1 쓸 수 없어. 이거는 우리가 밑 조건으로 알고 있는 거고. 그리고 x라는 수가 양수라는 사실을 알고 있을 거니까 정의역 자체가 야 x는 양수였어요. 양수. 근데 그럼 나오는 치역 함수값들은 실수 전체가 되겠지.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역함수는 x, y를 바꾸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 있던 정의역이 얘의 치역 개념이 되는 거고 여기 있던 치역이 우리의 정의역 개념이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x, y가 서로 주인공이 바뀐 상황일 거니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그래프에 정점도 있다는 거야. 로그 함수의 정점 뭘까? x, y를 바꿨으니까 1,0겠지, 그치? 모든 로그 a의 1은 0이다. 알고 있지? 진수의 1수 있잖아, 그렇죠? 거듭 제곱해서 1이 되게 해주는 지수는 0이잖아. 그러니까 항상 얘가 1이면 a가 어떤 수든지 간에 이 함수값 자체가 0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정점을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이해될까요? 괜찮지? 그래서 a를 넣어주면 1이 나오고, 그치? 밑을 진수에 넣으면 1이 나오고, 로그 a는 1이고, 그렇지? 맞잖아. a분의 1을 넣어주면 마일이 나온다는 사실도 당연히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수함수를 그려놓고 로그함수를 배우는 이유는 y는 x라는 선에 대해 대칭해 놓을 거니까 그 그래프의 성질이 유사할 것이라는 접근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보면 돼. 그러니까 그러면 얘도 정근선이 있을까 없을까? 있겠지. 정근선이 있겠지? 뭘까? x, y가 바뀌었으니까. 괜찮아요? 얘의 정근선 입장에선 나한테 정근선이 있겠지, 그치? 대신 x, y를 바꿨을 거니까 얘의 정근선은 세로선이 되겠지, 그치? 돼요? 그럼 이걸 기본기 삼아서 그래프를 그려보자가 끝이에요. 우리 지금 설명을 내가 너무 많이 했나요? 힘들어요? 네. 힘들다고? 힘들어? 알았어. 어려워요? 어렵죠. 쉬면 재미없지. 근데 지금 우리가 배운 건 그래 지수함수와 로그함수가 이거야. 봐봐. 이거 할게. 지수함수, 그치? y는 2의 x 그래프, 그죠? 얘를 y축의 대칭 이동한 그래프. 얘를 y는 2분의 1의 x 그래프, 그치? 얘를 x축의 대칭 이동한 그래프. 괜찮아? 그럼 얘는 y는 마이너스 2의 x 그래프, 그치? 됐죠? 그럼 얘를 또 180도, 얘를 원점에 대해 대칭 이동하게 되면 180도가 되잖아, 그치? 그럼 얘는 그 원점 대칭 이동할 때 180도니까 여기 1사분면에 있던 그래프는 180도니까 이 산에 그려져. 괜찮아요? 이해돼요? 이렇게, 그치? 그리고 이 사분면에 그렸던 녀석은 180도일 거니까 원점이면 4사분면, 그치? 돼요? 이런 식으로. 그럼 이 그래프가 뭐냐 물어보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 그래프가 될 것이다.
괜찮지? 그치? 근데 여기서 우리가 추가로 배운 게 뭐냐면 y는 x라는 이 선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대칭 이동시킨 그래프가 로그 함수가 될 것이다라고 보는 거지. 그죠? 로그 함수를 맨 처음 거 그릴 때 이거 좀 헷갈릴 거니까 다시 그려줄게. 로그 함수를 그릴 때 이 생각만 했으면 좋겠어. 아 얘는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를 그릴 거야. 일단 정점 따지겠지, 그치? 그치? 뭐냐면 1을 넣어주면 항상 0이 나온다. 요 점을 지날 거라는 걸 알 수 있지, 그치? 그리고 정형인데 진수니까 여기 오른쪽만 그릴 거라고 할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오른쪽만 그린다는 건 얘 경계지. 이해돼요? 얘가 뭐라는 거야? 점근선이라고 보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x는 0이라는 점근선 대점을 그릴 거야, 그치? 그리고 x에다가 1, 2, 3, 4, 5, 6, 7, 8씩 넣어주면 이 값이 커지고 있다는 거 맞지, 그치? 2 넣어주면 1이 나온다 했었지, 그치? 맞아요? 그리고 또 뭐였어? 2분의 1을 넣어주면 마이너스 1. 돼요? 그럼 그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다 쓸 수 있지, 그치? x에다가 2를 넣어줘야 1이고요 4를 넣어줘야 2가 나오고요 8을 넣어줘야 3이 되는 거야, 그치? 커지는데 천천히 커지는 느낌 돼요? 그 느낌이 이런 그래프. 다시 말하면 이게 y는 x 기였을 때 y는 2의 x 그래프와 역함수 관계라는 생각하면서 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여기는 로그 함수를 적용시켜서 풀어보겠다. 얘하고 얘 중에 뭐가 더 y축과 가까워요? 더 y축에 가까운 건 뭐예요? 얘죠. 그럼 얘네들을 로그로 바꾸면 밑이 2인 거랑 3인 걸로 비교할 수 있지, 그치? 그러면 y축과 가깝단 말은 역함수 개념에서는 뭐랑 가깝다? x축과 더 가깝다는 거지, 그치? 그럼 얘가 y는 로그 2의 x 그래프면 y는 로그 3의 x 그래프는 더 x축에 가깝다 쓸 수 있겠지, 그치?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의 대소관계를 따지려고 하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지수 로그 함수를 따로따로 보지 말고 우리 처음 배우는 거니까 두 함수가 서로 역함수 관계에 있다. 역함수가 아직 좀 약할 수 있어. 오랜만에 아직 많이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역함수라는 건 그래프 상에서는 y는 x에 대한 선대칭 그래프다 보니까 그 성질을 조금 유사하게 쓰고 있다고 보는 거지, 그렇지? x가 y고 y가 x로 바뀌었다고 보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지수 함수를 정확히 알고 지수 함수에 대해서 일단 깊이 들어가 주면 로그 함수를 따라올 수 있다 생각해주면 되는 거지, 그렇지? 괜찮을까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돼요. 지수함수를 그려놓고 로그 함수를 따질 때 쌤은 옛날에 이렇게 했거든요. 지금은 뭐 헛짓거리긴 하지만 이게 y는 3의 x 그래프야, 그렇지? 근데 내가 y는 로그 3의 x 그래프를 알고 싶어, 그렇지? 근데 x, y를 바꾼 거잖아. 이게 지금 내가 알고 있는 지수함수죠. 그죠? 그럼 로그 함수가 뭐냐면 이게 로그 함수입니다. 맞죠? 이렇게 보면 이렇게. 괜찮아? 단지 이게 x가 양수니까 뒤집어 놓은 느낌이 되겠지, 그죠? x가 점점 커질 때 y 개념이 올라가고 있다 보이는 거지, 그렇지? 이런 식의 개념으로 문제를 본다 보면 되는 거예요. 될까요? 좋아요. 일단 문제를 풀기 전에 좀 쉬었다가 그죠?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지금 시간이 1시 50분이니까 이제 2시 5분까지만 쉬었다가 한번 문제 좀 풀어볼게요. 난이도가 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푸는지 눈으로 보고 결에 맞춰서 따라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개념 한번 쭉 읽어보시고 쌤이 했던 부분과 다른 부분은 혹시 없는지 추가될 부분이 없는지 체크를 하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기본 문제 받아주고 봐요. 오늘 할 게 좀 많아. 잘 봅시다. 평행이동인데 어떻게 이동할 거냐면 x, y라는 점이 x 플러스 m, y 플러스 n으로 이동할 때 이건 x축으로 m, y축으로 n만큼 평행 이동했다라는 거지, 그치? 그쵸? 이런 이동을 시켰을 때
1번 y는 3의 2x제곱 그래프가 이러한 평행이동을 했더니 y는 81 곱하기 3의 2x제곱 플러스 1로 이동했다고 보는 거지. 이때 m과 n이 뭔지 찾는 문제예요. 괜찮죠? 평행이동일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평행이동 형태를 취하면 되겠지, 그치? 얘들아, 이건 밑이 몇인 거야? 9죠? 3의 x제곱이나 9의 x제곱인 거 맞죠? 그쵸? 밑이 9인 함수로 판단할 수 있겠어요? 이해되죠? 그럼 얘도 밑이 9인식으로 만들면 되는 건데 3의 2x제곱이 보일 거니까 이 81만 조절하면 되겠지, 그치? 그죠? 81은 3의 몇 제곱? 4제곱이지, 그치? 그럼 밑이 같은 수끼리 곱했을 거니까 뭐야? 2x 플러스 4제곱 플러스 1이다 쓸 수 있어, 없어? 있죠? 근데 우리가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 했을 거니까 얘를 2x니까 사실상 얘는 이거잖아. 3의 2 곱하기 x 대신에 x 마이너스 m 맞아요? x축으로 n만큼 평행이동한 거니까 y축으로 n만큼일 거니까 플러스 n의 형태를 취한다 쓸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점을 이동한 거고 우리는 함수를 이동시키는 거니까 x 대신 x 마이너스 m, y 대신 y 마이너스 n을 대입하는 거 맞지? 그럼 이거가 이거랑 같다는 거 이해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다시 말하면 2x니까 얘 똑같이 2로 묶어준 형태를 취해야 x 대신 x 몇을 넣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치? 그죠? 그럼 이 그래프는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라는 확인할 수 있겠지, 그치? 이해되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m 값은 마이너스 2고 n 값은 1이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공수 1, 2에서 배웠던 내용을 토대로 이제 그래프 문제를 풀면서 적용시켜서 나갈 거라는 거예요. 앞에는 단순하게 개념 수체계를 배웠기 때문에 새로운 연산 법칙을 써서 정리하는 연습이랑 푸는 연습을 했다면 지금부터는 공수 1, 2에서 배웠던 유형들이 있지, 그치? 그치? 평행이동도 해보고 대칭이동도 해보고 그래프를 그려서 넓이도 구해보고 교점도 찾고 이런 문제를 풀 거라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본격적으로 대수를 배우고 있다고 보면 되겠지, 그치? 중요하다고. 두 번째는 로그겠죠, 로그 함수. y는 로그 2의 3x 그래프가 똑같이 m, n 평행이동 시켰을 때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y는 로그 2의 6x 마이너스 24 그치? 이때 mn을 구하시오 문제가 나왔어. 일단 포인트는 로그 2의 3x 형태를 가지고 x축으로 m 그러니까 말하는 거야. 로그 2의 3 곱하기 x 마이너스 m 플러스 n 형태를 만들어야 mn을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치? 그죠? 근데 여기는 봤더니 3x가 아니라 6x야, 그치? 그럼 우리가 3x를 만들어야 하는 게 첫 번째 포인트일 거니까 일단 얘를 뭐로 묶을 거야? 2로 묶겠지, 그치? 괜찮아요? 그럼 2로 묶어주면 3x 마이너스 10인데 로그의 진수의 곱은 로그와 로그의 덧셈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고 로그 2의 2가 1인 걸 아니까 여러분들은 얘를 보자마자 로그 2의 3x 마이너스 12에다가 플러스 1을 더한 형태다라고 쓸 수 있고요. 조금만 더 많이 갔으면 3으로 묶어서 3x니까 3으로 묶어주면 x 마이너스 4로 묶인다 쓸 수 있지, 그치? 그럼 끝났을 거예요. x축으로 4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했다는 사실을 알 거니까 m값과 n값이 바로 보이기 시작하겠죠, 그쵸? 그럴까요? 그래서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모두 평행이동하는 문제에 있어서 식을 정리하는 연습을 해보자, 이 문제예요. 괜찮을까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4-2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다음 그림은 함수 y는 로그 10의 x 그래프를 표현했습니다. 1번 문제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로그 10의 p가 0.1이고요.
로그 10의 q가 0.3이고요. 그 다음에 로그 10의 r이 0.81 때 p 제곱 q 루트 r 값을 구하세요 문제가 나와 있어요. 맞나요? 근데 그래프 보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너무 그치? 로그 그래프니까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함수고 이렇게 나와요. 괜찮죠? 근데 쌤이 이걸 다 일일이 그릴 수는 없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뽑았을게요. 로그 10의 x 맞지? p를 넣었더니 이 그래프에 이 엑셀에 p를 넣었더니 0점이 나와요. 여기 0점을 보여요? 안 보이네요. 0점이 안 보이죠? 그죠? 그럼 여기서 지금 내가 원하는 p가 어떤 수인지 모르지만 PQR이라는 숫자가 그냥 다 써 있어요. 여기에 P라고 넣어주면 그 0.1이 돼. 이런 개념이 잡혀 있는 거지. 이돼요? 문제 보면 PQR이 다 그래프 안에 보이잖아요. Q도 보이고 R도 보이죠. 그치? 근데 얘네들의 숫자가 나와 있을 거니까 얘가 0.1인 거 아는데 이 문제에서 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거야. 그치? 그러면 내가 봐봐. P제곱을 쓰고 싶은데 P가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내가 원리들을 풀면 이런 느낌일 거야. 아 얘랑 똑같은 표현 우리 알아. 로그의 정의로 배웠어. 그치? 그치? P는 10의 몇 제곱? 0.1제곱 맞지? Q는 10의 0.3제곱 R은 10의 0.8제곱 꼴이 표현되겠지. 그치? 돼요? 그래서 P제곱이면 얘를 제곱해 10의 0.2제곱 그치? 얘는 Q 10에 0.3제곱을 곱할 거니까 지수끼리 더해. 괜찮아요? 똑같이 R은 10에 0.8제곱 루트 R은 R의 몇 분의 몇 제곱? 2분의 1제곱 맞지? 그러면 여기를 2분의 1 해주면 10에 0.4제곱 그럼 0.4를 더하겠지 이렇게?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답은 10에 0.2, 0.4, 0.4 몇이야? 0.9제곱이 되겠지, 그치? 그죠? 그럼 답은 10에 0.9제곱인데 보기에 보시면 1, A, B, C, D가 나오지, 그치? 한마디로 이 그래프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건 얘를 모르지만 이 값을 문자로 쓸 거니까 이 X를 구하라는 거지, X. 그치? 근데 지금 우리가 로그표를 알고 있지, 그치? 오케이? 그러면 0.9는 로그 10의 x와 같더라 라는 말과 동일한 거야. 그렇지? 돼요? 그러니까 x를 이 로그 함수에다가 넣었을 때 그 값이 0.9가 나오게 해준 x가 뭐냐 물어보는 거지. 그렇지? 됩니까? 그럼 내가 원하는 표에 0.9가 나오게 해주는 그 값을 알고 있어 없어? 알고 있지. 그렇지? 뭐라 나와 있어요? D라 나와 있지. 그렇지? 그러니까 이 x가 D와 같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답을 가져가는 겁니다. 괜찮을까? 그래서 표에서 보시면 밑이 10인데 거듭 제곱했을 때 주어져 있는 함수값이 나오게 해주는 징수를 찾는 건데 내가 원하는 건 10을 거듭 제곱해서 0.9로 나온 값이 몇인지 물어보는 거니까 내가 원하는 요 x에 어떤 수를 넣어야 D를 넣어야 0.9가 나오니? 라고 물어보는 거 마찬가지야. 그치? 이해요? 잘 들어. 내가 얘를 구하고 싶다는 건 밑이 10인 로그에서 그치? 결과값이 0.9가 나오게 해주는 지수 찾는 거예요. 맞죠? 밑이 10인 로그에 0.9제곱을 한 값을 찾는 문제일 거예요. 그치? 이해될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자, 이런 식으로 푸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풀어요. P제곱 Q 루트 R을 푸는데 얘를 당장 못 구하니까 얘의 로그 값을 먼저 구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만약에 내가 뭔지 몰라서 K를 구하는 문제야. 이걸 K라고 K를 구할 거야. 근데 당장 못 구하니까 양배의 로그를 취하는 거지. 왜? 지금 로그 함수를 알고 있을 거니까. 내가 이 값을 구하면 내가 알고 싶은 K의 로그 값을 구하게 되는 거지. 그렇지? 근데 이제 이렇게 쓰면 얘가 진수 개념에서 곱이 될 거니까 다 분리가 돼. 그치? 그럼 얘가 어떻게 돼? 2 로그 P 밑이 10이니까 다 지우기겠네 쌤이냐? 더하기 로그 Q 더하기 2분의 1 로그 R이 되겠지. 그치? 됩니까?
근데 알다시피 로그 p 대신에 뭐 썼어? 0.1일 거니까 얘는 0.1. q도 보이지? 0.3. 괜찮아요? 그리고 r은 뭐였어? 0.8이었지. 요 r 값 로그 10의 r 0.8. 0.8을 2분의 1 뭐야? 0.4가 나오지. 더했더니 뭐가 나와? 0.9가 나오지. 그러니까 내가 알고 싶은 값의 로그 값이 0.9가 나오지, 그렇지? 그러니까 k가 d더라. 이게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될까요? 그러니까 좀 낯설 거예요. 그 실제 문제를 만났을 때 이렇게 바꾸는 연습도 좀 필요한 겁니다. 괜찮을까요? 로그를 붙여서 저 복잡한 시계곱을 덧셈으로 분리시켜서 보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값을 당장 못 구하면 로그의 값을 먼저 구해서 해결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 문제가 되는 거죠. 괜찮죠? 주어 문제리가 착해놓고 풀어봅시다. 자, 그 다음은 4-3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 함수의 역함수를 구하시고 나왔어요. 여러분들 역함수가 왜 나왔는지 알고 있을 겁니다. y는 2 곱하기 3의 x-2제곱. 역함수를 만드는 방법, 주인공이 y가 아니라 x로 바꾼다. 그치? 그럼 일단 x가 여기 지수에 있을 거니까 이 지수를 표현하는 식, 로그식으로 바꿀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쓰는데 x-2라는 수는 뭐였지? 얘를 쓸랬더니 지금 이 2가 거슬리죠 여러분들? 밑을 쓸랬더니 얘 때문에 지금 이 로그를 쓰기가 애매한 거잖아. 그럼 양변의 1을 어떻게 해야 돼? 나눠야지, 그치? 괜찮아요? 그죠? 그러면 얘는 밑이 3으로 되어 있는 2분의 y의 로그가 되겠죠. 괜찮습니까? 그러면 x라는 식은 뭐가 돼? 로그 3의 2분의 3 플러스 2꼴이 되겠지, 그치? 자, 여기까지는 그냥 이 식으로 바꾼 거야. 똑같은 식이야. 식을 변형한 것이 역함수가 아니야. 그치? 여기서 얘 역함수를 구하는 문제가 나왔으면 x 대신에 y를 넣고 y 대신 x를 넣어서 y는 로그 3의 뭐예요? 선생님 뭐야 y죠? 그치? 3의 2분의 x 플러스 2라고 써주시면 되겠지, 그치? 분리할 수 있죠? 이렇게 써줄게. 이렇게 써서 문제를 써도 역함수를 구했다라고 쓰는 것에 문제가 없다. 괜찮을까요? 괜찮습니까? 좋아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좀 볼게요. y는 2 플러스 로그 3의 x 플러스 1이야. 자, 쌤이 로그를 가르쳐줄 때 이상했어요. 로그라는 건 실수 지수를 정의하기 위해서 썼기 때문에 로그 문제를 풀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었어. 뭐였어요?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의 표기를 써야 돼. 특히나 단답형이 아닌, 그치? 서술형이 나왔을 때는 그 범위를 쓰지 않으면 무조건 감점이에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봤어. 여기서 보고 싶은 건 일단 뭘 써야 돼? 아, 요게 진수니까 얘는 항상 0보다 크지, 그치?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라는 전제에서 문제를 풀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시작하는 거야. 괜찮아? 할게. 그럼 얘를 이제 밖으로 빼야 돼. x는 꼴로 일단 정리한 후에 역함수를 만들 거니까. 그럼 로그의 진수를 밖으로 뺄 거니까 지수 형태로 바꿀 거라는 거지. 그래서 지수와 로그가 역함수 관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의역 자체가 위치가 달라질 거야, 그렇지? 그럼 써주면 이런 거야. 일단 얘를 쓰려면 3의 몇 제곱이 얘가 써야잖아, 그렇지? 그러면 이 2를 보내야겠지, 그렇죠? 이런 자꾸 쓰려는 하는 건 y-2가 로그 3의 x 플러스 1을 써주고, 그럼 x 플러스 1이라는 이 결과값은 3인수를 y-2제곱 한 것이다, 맞지? 그래서 x라는 값이 3의 y-2제곱 마이너스 1꼴이다 라고 써주고 나서 여기까지는 식의 변형, 똑같은 식입니다. 그 다음 역함수를 구할 거니까 y 대신 x 대신에 y 대입해 주면 3의 x-2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써주는데, 아까 전에 내가 방금 말했던 거 얘를 다 쓸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왜?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수들만 쓰기로 했을 거니까. 그죠? 근데 얘한테 입장에서 얘가 역함수 되면 얘 x의 범위는 뭐로 바뀌는 거야? y 범위 되는 거지, 그치? 근데 y는 치역이잖아. 그러니까 치역의 범위를 쓸 필요는 없는 거지. 치역은 결과값이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 함수 괴롭혀주면
항상 마이너스가 크다는 알잖아. 점근선을 알고 있을 거니까, 그치? 이해되죠? 근데 지수함수를 로그함수로 바꿀 때에는 그 범위, 이게 뭐야? 얘가 진수잖아, 그치? 이해돼요? x가 양수일 때만 쓸 수 있다는 조건을 써줘야만 역함수를 제대로 구했다라고 쓰는 거예요. 정의역에 대한 표기를 꼭 써야 되는 거예요, 그치? 지수함수를 로그함수로 바꿨어? 로그함수를 지수함수로 바꿨어. 이때 조건이 걸리는 걸 판단하고 써줄 수 있도록 해달라는 거지. 될까요? 괜찮죠? 재밌죠? 재미없죠? 네. 재미없을 건 또 뭐야? 재미있는 건 좀 있다고 해줘야지. 조금. 선생님이 제일 재밌으신 난 재밌죠. 나 혼자 계속 그림 그리고 있잖아. 와, 얘는 이거만 하고 문제 풀어줄게. 10에 x 플러스 루트 x 제곱 마이너스 1 써있고, 이거 봐봐. 이게 나왔는데 뒤에 나오지. x는 1보다 크거나 같은 수. 이게 지금 진수 조건이겠죠? 그죠? 너 이거 항상 0보다 커야 된다 이 느낌인 거지, 그치? 근데 이 루트 안에 있다는 건 얘가 사실 뭐여야 되는 거야? 0보다 커야 된다는 소리인 거지, 그치? 그죠? 루트 안에 있는 수가 음수면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이걸 썼더니 x제곱 마이너스 0보다 크다는 소리는 x는 뭐야? 1보다 작다 또는 x는 1보다 크다잖아. 그래? 얘가 로그로서 정의되려면, 그치? 근데 루트 안에 있는 값이니까 항상 양수가 되잖아. 혹은 0도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범위 나오는 거야. 돼요? 그래서 이 범위에 수를 쓰면 일단 얘는 오케이 넘어가. 근데 이 값 자체가 일단 양수여야만 하는 거야. 괜찮을까? 그러면 x의 값이 양수면 얘가 양수면 양수되지, 그치? 얘가 일단 음수되진 않을 거 아니야. 0 이상이 나올 거니까. 그럼 경우는 거야. x는 뭐야? 0보다 크다라는 조건에 추가로 주겠지. 얘 때문에. 얘는 0 이상, 얘는 0 이상이 나올 거고, 이 값 자체가 양수가 나오려면 x가 추가적으로 양수다라는 조건을 걸어야겠지, 그치? 그럼 이 두 조건을 다 만족시키려면 x의 값은 1보다 크거나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도출하게 되는 거야. 될까요? 그래서 그 문제가 써있다고 보는 거지, 그치? 오케이? 해볼게. x가 주인공이니까 뱉어내야 돼, 그치? 그럼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수는 밑이 10인수를 y번 거듭 제곱했다 쓸 수 있지, 그치? 돼요? 근데 이제 이걸 x를 하나로 합쳐야 되잖아. 얘는 제곱이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할래요? 네? 루트는 어떻게 없을 거예요? 2분의 x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에 2분의 제곱 쓴다고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면 돼? 2분의 제곱 할 수 있어? 양변의 제곱 제곱을 해요? 제곱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제곱하는 거지. 이렇게 한다는 거야? 아이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역함수를 만들 건데 x가 지금 두 군데나 있어. 얘를 밖으로 빼는 게 목적인데 어떻게 만들 수 있죠? 제곱해요?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됩니까? x제곱 나올 거고요. 얘랑 얘를 곱한 거에 2배 나올 거 아니야. 네. 그러면 2 곱하기 x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에 2분의 제곱 나오고 뒤에 거 제곱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1 나오죠. 그럼 그 다음 어떻게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얘를 x가 주인공의 형태로 x는 꼴로 만드는 게 목적. 루트가 거슬려서 지금 내가 안 되는 거야. 이 루트를 해결하는 가장 궁극적인 방법이 뭘까요? 10초만 고민해봐요. 루트를 푸는 게 맞아요. 루트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루트를 풀어야 뭘 식을 쓸 거 아니야. 근데 이 상태에서 제곱을 하면 완전 제곱식 형태로 풀리기 때문에 루트가 또 나오는 그치? 루트를 완전히 소거시키는 방법은 루트만 남겨놓고 제곱하는 거야. 괜찮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식을 가지고 쓰는 이때
루트 x제곱 마이너스 1을 제곱하면 이 안에가 그대로 풀리는 건 인지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10의 y제곱 마이너스 x를 만들어 놓고 제곱하는 거야. 돼요? 그럼 일단 루트는 사라지는 게 확실하잖아, 그렇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풀리지, 제곱할 거니까 x제곱 마이너스 1 나오지, 그렇지? 얘 제곱하면 어떻게 나와? 10의 2y제곱 나오고 또 뭐 나와요? 2 돼요? 그럼 이쪽 x제곱이 일단 지워지죠. 돼요? 그럼 이제 x만 하나 나온다는 느낌 받았어? 그러면 얘만 이항시킬게. 그럼 x는 만들어주면 이 식에다가 얘를 나누겠지. 얘 이항시킨 거. 그러니까 10의 2y제곱에서 얘 넣으면 플러스 될 거고요. 얘를 옮긴 상태에서 얘를 나눌 거니까 여기에 2 곱하기 10의 y제곱 나와. 괜찮아? 밑이 같은 수끼리 나눌 거니까 이거 항이 지금 두 개지. 이렇게 나눌 수 있지, 그지? 이렇게 멈춰놓게. 그럼 내가 원하는 y는 뭐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10의 x제곱 분의 10의 2x제곱 플러스 1골로 표현된다.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오늘 역함수인 거 맞잖아, 그치? 이런 식으로 정리 가능하냐 물어보는 거예요. 책에 보시면 식의 정리가 지금 묶여있죠? 역수로 잡혀있을 거니까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것들 보면 쌤이 좀 똑같이 했는데 마지막에 여기서 묶어준 거예요. 10의 x제곱이랑 저 10의 마이너스 2x제곱이 있을 거니까 그 형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냐 물어보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x 만들려고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만들었더니 얘하고 얘가 관계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좀 이상한데? x제곱 지우고 두 개 맞고 나눠주는 거 맞고 여기까지 맞나요 혹시? 2 곱하기 10의 x제곱 곱하기 y는 10의 2x제곱 플러스 1거 맞나요? 내가 놓친 항이 있나요? 맞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y는 꼴 만드는 거니까 얘를 나눠주는 거 맞죠? 근데 책에 있는 답은 정리가 한번 더 됐죠? x 구하는 거니까 따로따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죠? 이렇게 나누면 어떻게 돼요? 하나 더 10의 x제곱 되겠죠? 얘에서 얘를 뺐을 거니까 2분의 1 남았지 이렇게 돼요? 그럼 이렇게 더 나왔지? 그럼 얘는 2에 곱하기 10의 x제곱 뺄 거니까 역수 나오죠? 이렇게 만든 거예요. 이렇게. 돼요? 근데 이걸 2분의 1로 묶어서 보이는 거죠. 사실 이렇게 써도 상관없죠? 괜찮죠? 이걸 못했다고 뭐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니까 참고만 합시다. 그지? 지금까지 했던 건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이렇게 역함수로 만들어 보고 그 식을 평행이동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했다면 이제 그래프를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보자. 아까 뒷부분이에요. 오케이? 일단 지금 방금 했던 쌤이 했던 기호 문제 4-1, 4-4 문제 그렇죠? 한 번 더 다시 풀어보시고 큰 문제가 없는지만 체크합시다. 15분만 줄게요. 오케이? 그 다음 뒤에 남은 유형 3개만 더 하면 끝입니다. 좀 힘냅시다. 그죠? 흉폭하게 하시면 되는데 그래프를 활용해서 푸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다음 함수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의 최소를 구하는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를 그려봤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다가 증가하거나 증가하다 감소하는 한마디로 x가 증가할 때 y가 증가하는 구간 혹은 감소하는 구간이 분할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프를 그리면 다 증가하거나 다 감소해요. 맞죠? 이게요? 그럼 우리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최대 최소를 구하는 걸 했을 때 사실상 이 제한된 범위의 양쪽 끝값을 대입하면 최대값이랑 최소값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 거죠. 그렇죠? 맞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문제들은 그래프를 좀 그리면서 확인을 할 건데 얘는 x 앞에 개수가 마이너스니까 사실상 2의 역수 개념으로 보겠지, 그렇지? 괜찮아요? 여러분 머릿속에는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1제곱일 거니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1제곱 그러니까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1제곱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그래프다 쓸 건데 그러니까 그래프 계열 보시면 사실상 2분의 1의 x 마이너스 1 그래프가 되겠지, 그렇지?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를 취급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렇지? 그죠? 이 그래프에서 마이너스 1에서 1까지만 대입해서 문제를 풀 거니까 마이너스 1을 넣었을 때와 1을 넣었을 때 최초소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사실 그릴 필요도 없지만, 그죠? 그럼 마이너스 1을 넣어주면 어떻게 됩니까? 2제곱이 될 거니까 4가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1을 넣어주면 뭐 됩니까? 2의 0제곱이 될 거니까 1이 나오겠죠. 그래서 최대값과 최소값이 해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풀이법이 될 거예요. 포인트는 뭐야? 우리가 알고 있는 그래프 개혁을 그대로 쓸 수 있는 형태면 대입해서 풀면 그만이라는 거지. 두 번째, 얘도 보면 3의 x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x제곱이야. 이거 합칠 수 있어 없어? 묶을 수 있지, 그지? 똑같이 x번 거듭제곱 한 거니까, 그지? 3의 x제곱이랑 2분의 1의 x제곱이야, 그치? 그럼 얘는 뭐야? 2분의 3의 x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것까지 우리 이해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그래프는 밑이 1보다 커 작아? 그치? 그럼 이 그래프는 지수함수 그래프가 커진다고 볼 수 있지, 그치? 이때 우리가 원하는 범위가 0에서 2까지 되겠지, 그죠? 그래요? 0을 넣어주면 2분의 3의 0제곱 1이 나오겠죠, 그죠? 괜찮아요? 그리고 2를 넣어주면 2분의 3의 제곱일 거니까 4분의 9가 나오겠지. 최대값과 최소값을 뽑아낼 수 있다. 이렇게. 괜찮죠?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얘는 4의 x제곱이랑 2의 x 플러스 3제곱인데 그래프를 합칠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가 우리가 그래프로 풀지 못하는 형태라고 취급받는 거예요. 그럼 이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쓸 거냐면 치환을 할 거예요. 치환. 뭐라고요? 치환. 그러니까 이 식의 특정 구간이 반복되는 걸 치환시켜서 풀 건데 치환시킬 때 가장 중요한 건 범위 작성이에요. 범위. 그죠? 자 볼게. 여기서는 4니까 밑이 2의 x제곱 2의 2x제곱이라고 쓸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서 y는 2의 x제곱을 제곱했다 라고 개념이 잡히면 뒷부분에 있는 플러스 3은 2의 세제곱인 8을 곱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알고 싶은 2의 x제곱을 치환시켜서 그 문자에 관한 2차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접근이 되는 거예요. 맞지? 그럼 내가 쓰고 싶은 건 뭐냐면 얘를 k로 놓고 식을 바꿀 거야. 그러면 식이 y는 k제곱 마이너스 8k로 될 건데 중요한 건 이걸 바꾸는 게 아니라 이걸 썼을 때 k의 범위가 어떻게 잡힐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거지. 왜? k가 모든 실수가 나온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 이유는 얘가 k인데 x도 하필이면 제한된 범위야. x가 실수 전체라고 해도 k는 양수밖에 못 써. 지수함수의 결과값일 거니까, 그렇지? 그런데 하필이면 얘 또 제한된 범위가 있지, 그렇지? 그래서 밑이 1보다 큰 함수일 거니까 증가함수인데 내가 원하는 범위는 2에서 3까지만 쓸 수 있다는 걸 알잖아, 그렇지? 그렇지? 그럼 2를 대입해주면 4가 나오고 3을 대입해주면 8이 나올 거니까 내가 알고 싶은 k는 4에서부터 8 사이의 값들밖에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 그래서 치환시키되 그 녀석의 범위를 이렇게 표기해서 접근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이건 여러분들이 공수기에서 배웠던 거야. 2차 함수의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대 치수를 구하는 거랑 마찬가지, 그치? 괜찮아요? 자, 이 그래프 축 어딨죠? 아래로 볼록 축 어딨어요? K는 축 마이너스 2분의 B 축은 빨리 4라 대답해. 4, 그렇죠. 축이 4죠? 근데 내가 원하는 범위는 4에서부터 어디까지? 8까지. 그지? 그럼 4일 때 최소, 8일 때 최대가 나오는 쓸 수 있지, 그치?
그러면 4일 때 4, 4, 16 4, 8에 32 마이너스 괜찮아요? 그 다음 8 넣어주면 8, 8에 64 8, 8에 64 0 괜찮아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최소값과 최대값을 같이 함께 해결할 수 있다 될까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걸 토대로 그래프 개형 이용해서 풀 수도 있지만 시험에서 풀 때 치환된 범위를 꼭 체크해서 접근하는 것다 이 부분만 좀 기억해 주시면서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케이? 하나만 더 그치? 자 똑같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로그 함수의 최대 최소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앞에가 지수였으면 얘는 로그를 보겠다는 거지 그치? 자 근데 일단 중요한 게 로그니까 머릿속으로 딱 첫 번째 생각하는 거 밑 진수에 내가 혹은 넣어야 될 미지수나 문자가 있다면 범위를 잡고 시작한다 오케이? 그럼 여기 보면 지금 밑은 2니까 상관없는데 진수 이 자식이 문자야 그치? 그래서 x-1이 일단 양수라는 전제에서만 문제를 풀 거니까 x는 1보다 큰 수들만 쓸 수 있어 맞지? 그죠? 근데 어차피 제한된 범위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얘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냐 그냥 넘어가는 거야 맞죠? 이 범위 있는 수를 쓰면 뭐 조건을 만족할 거니까 그치? 이 상태에서 문제를 풀 건데 로그 함수에서 밑이 뭐야? 1보다 크니까 증가는 맞아 단지 x축 오른쪽으로 그릴 거지 그치? 맞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커지는데 우리가 원하는 범위는 3에서 4까지 그치? 그럼 3을 넣었을 최소 4를 넣었을 최대가 나오면 쓸 수 있지 그치? 맞죠? 3 넣어주면 로그 2에 3 빼기 2 로그 2의 2는 1 맞죠? 얘는요 4를 넣어주면 로그 2에 3이 나오죠 로그 2에 3 끝 최소 최대 오케이? 괜찮죠? 로그 2의 3을 더 이상 간추릴 수 있는 건 없잖아 그치? 그런 수를 표현하려고 로그를 배우는 거고 괜찮죠? 두 번째가 되겠지? 자 왔어 똑같이 또 생각해 이거 진수 자리에 또 문자 있네 얘는 0보다 큰 수들만 써야 돼 그래서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얘는 범위가 주지 않아 야 여기에 최소값 뭐야 물어봤어 그치? 이해됩니까? 여러분들 이 식이 0보다 크다는 거니까 이 범위 안에 있는 x만 쓸 수 있잖아 그 x들만 쓸 거니까 이 결과값도 제한될 거라는 거지 그치? 자 풀어볼게 2차 분식 거내가 인수분해 됩니까? 그죠? 이해되죠? 그럼 이때 x 범위는 뭡니까? x는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또는 x는 6보다 크다라고 배웠을 것 같아요 괜찮죠? 그럼 내가 원하는 범위 제한되어 있는 거지 그치? 로그 8에 x 그래프를 그려주면 그럼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야 그치? 근데 x를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수를 대입할 수 없어 인수분해가 된다고요? 안 되네 이상하다 했어 615 해서 그냥 풀었네 여러분들을 속이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뭡니까? 아니잖아요. 돼 안 돼? 돼 안 돼? 안 되지? 그러면 판별 써봐 짝수 공식 b 프라임 제곱 마이너스 ac 뭐 나와? 음수 나오지 그치? 그러니까 이 그래프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내가 원하는 x에 어떤 수를 써도 양수일 거니까 모든 실수 범위 내에서 푸는 거지 될까? 그럼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건 이번 문제 범위 있니? 이번 범위 있니? 0보다 2 이상. 그냥 푸는 거구나 얘들아 그러면 이 식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잖아 잘 들어봐 얘들아 봐봐 x에다가 어떤 특정 수를 넣어주면 그 값이 이 값으로 나와 맞지? 그죠? 그럼 로그 8에 이 주어진 식의 값을 내가 k라고 놓는다면 지금 내가 원하는 건 로그 8에 k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지 그치? 돼요? 돼요? 그럼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한다는 건 이 k 입장에서는 k의 값 중에서
가장 어떤 수를 찾는 거야? 가장 작은 수가 몇인지를 물어보는 문제지. 왜냐면 밑이 1보다 크면 증가함수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넣어주는 수가 작을수록 더 작은 수가 나오잖아. 이해돼요? 괜찮아요? 그럼 세이원하는 문제 다시 봐봐. 얘는 2차식이라서 x에 어떤 수를 써도 양수가 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말한 지금 이건 뭐냐면 이거는 x에 어떤 수를 써도 상관없다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내가 원하는 건 이 녀석의 최소값일 거니까 이 k의 가장 작은 값이 있니라고 물어보는 거야. 이해되죠? 이 그래프 자체가 이거잖아. 그럼 이 값들 중에 가장 작은 건 뭐야? 얘지. 이해돼요? x에 어떤 수를 써야 이 주어진 식의 최소값이 나오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표준어 물어보는 거지, 그치? 괜찮습니까? 그럼 얘는요 x-2의 제곱 형태 맞지? 그치? 4 쓰고 4 버렸지? 뒤에 몇 나와? 8 괜찮아요? 그럼 여기가 x에 2를 넣었을 때 이 주어진 식의 가장 작은 값이 8이 나온다 생각할 수 있겠지, 그치? 돼요? 괜찮아? 그래서 원하는 핵심이 뭐냐? x가 2일 때 주어진 2차식의 가장 작은 값 8이 나올 거니까 이 식의 값의 최소값은 1이 나온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괜찮아요? 힘드네. 하나 남았잖아. 뒤에 또 있어. 끝내요. 근데 쉽지 않아. 이게 너무 많아. 이거 할게. 이거만 할게 오늘. 죽었어요. 오늘 거기까지예요? 오늘 이거만 할게. 진짜요? 진짜요? 이거만 하고 문제 풀어볼게. 아, 자, x하고 네. y가 오늘 끄고요. x 플러스 y가 18이래. 여러분들 그 절대분식 배웠었죠? 명제 별때 그 산술기하 기억나요? 산술기하 기억나요? 산술기하. 산술기하. 자, x 양수, y 양수, x 플러스 y가 18일 때 주어진 식의 최소값을 물어봤어. 일단 로그를 더했는데 리치 같아. 뭐 할 거야, 얘들아? 정리를 일단 한번 해보겠지. 로그 3분의 1에 x, y가 되겠지. 그럼 이 녀석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인데 생각을 했어요. 얘들 잘 봐. 밑이 3분의 1일 거니까 로그 함수 똑같이 써주면요 x축 기점으로 오른쪽인데 이 그래프는 이렇게 감소하는 그래프가 나와요. 맞죠? 이거 인정하죠? 그죠?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녀석의 최소값을 만들려면 이 값이 어때야 돼? 최대일 때 찾는 거 맞지? 밑이 3분의 1일 거니까 얘보단 얘가 더 작게 돼. 얘보단 얘가 더 작은 수가 나온다는 거지, 그렇지? 이해돼요? 괜찮아요? 그럼 내가 원하는 이 x, y도 모든 수가 다 나오지 않을 거 아니야. x, y의 범위 중 가장 큰 수를 찾아서 넣어줘야 이 로그값 자체가 가장 작게 나올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이해될까요? 맞잖아. 감수함수니까 x가 클수록 y가 더 작다. 그치?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건 x, y의 최대값 찾자. 근데 x, y의 최대값인데 식이 이렇게 하나, 범위 둘 나와있지,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야? 한 문자로 바꿔서 풀겠지. 산술기를 아직 못 쓸 거니까 지금 너희들이 배웠지만 아직 뭐가 뭔지 잘 모를 거니까. 네. 더 좋아요. x 플러스 y가 18. 근데 x, y의 범위를 구하는 거니까, 그렇지? 한 문자 바꿀 거야. 그럼 x, y 대신 뭘 넣을 거야? 18 마이너스 x를 집어넣어? 괜찮지? 근데 이 문제를 푸는 거 도중에 뭐냐면 근데 쌤 x는 0보다 크니까요 한 문자로 바꿨죠. 얘는요 일단 x가 0보다 큰 수들만 쓸 수 있어요 하면 10점짜리. 그치? 근데 추가는 뭐야? 내가 사실 얘는 뭐야? 이거 y지. 근데 y도 범위가 있어 없어? 있지. 그러니까 얘도 0보다 크다는 범위를 추가시켜줘야 되는 거 맞지? 그럼 x는 0보다 크지만 18보다는 작다라는 범위로 문제를 접근한다. 맞아? 네. 괜찮지? 그러면 이 녀석의 식을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8x야. 그럼 x를 넣을 때마다 그래프 위로 볼록인데 어떨 때 최대값이 나오는지 이걸 찾고 싶은 거지. 그치?
이돼요? 그것도 일단 범위 내에서 봐야겠지, 그죠? 그러면 얘 축을 보면 얘는 축이 뭐야? 9 맞아요? 네. 9 맞죠? 그럼 9를 넣었을 때 최대값이 나온다고 인정 안 인정? 범위 들어가고. 오케이? 그럼 9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81. 9 곱하기 18. 몇 나와요? 9 9 81. 9 곱하기 18. 9 81. 이거지, 그치? 그럼 얘는 마이너스 9 곱하기 9지. 그러면 9로 묶을 수 있지. 마이너스 9에다가 18 더하지. 9지. 99? 그럼 81이라고 대답해 줄 수 있으면 더 좋겠지. 괜찮지? 81 괜찮아? 그럼 내가 오늘 돌아오면 아 얘의 최대값은 81이야. x가 9일 때. x가 9라는 소리는 y도 9일 때. 오케이? 그러면 로그 3분의 1에 81. 3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1제곱. 81은 3의 4제곱. 답은? 최대값 몇 나와? 3은 마이너스 1제곱. 3의 마이너스 1제곱. 얘는 3의 4제곱. 맞아.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같이. 오케이? 재밌죠? 이제 끝나서 재밌어요. 그래서 쌤이 원하는 건 기본 문제 4-5까지 정리해서 페이지 54페이지까지 55도 하고 싶은데 55까지 하면 안 되나요? 안 돼요. 54까지 아니 시간 아직 있으니까 다시 한 문제 풀어보시고 쌤이 그 끝나기 한 15분 전에 하나만 하고 끝낼게요. 그 뒤에 있는 거 하나. 그죠? 쌤도 읽고 싶지 않아요. 갈 길이 멀잖아?